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의 이영성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참 시장 힘들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랑 첫 방송을 하고 나서 네. 한 주 만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아쉽게 좀 파란불을 켠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에 비해서 우리 시장 탄력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요, 사실 뭐 금투세나 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장에서 좀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엔비디아보다 전체 시가총액을 봐서도 작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비했을 때는 거의 소형주급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바로 반영이 되는 시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시장에 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수익봉투 한 가지씩 결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는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 주에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이 요소인 것 같아요. 물론 지표 발표도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지만 네네.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좀 크게 뛰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이쪽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난 8월 5일 급락 이후에 지금 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되돌림의 한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하락 요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동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그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8월 15일 공개 협상인가요? 8월 15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조정의 빌미가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동발 리스크가 있을 때 항상 시장이 하락했지만 그 시장을 딛고서 시장이 항상 반등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시장은 항상 어떠한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어떠한 그 조정의 요소는 뭐 중동발 리스크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시장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왜 유가가 그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또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로 여행을 하는 그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재고가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뭐 소비가 많다는 거니까 소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에서 네. 그것을 다 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걸로 좀 연결하는 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나 두려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러한 이슈들을 이제 우리가 또 중동 리스크 발로 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물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팩트만 본다면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일단 국제 유가가 뭐 급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한 70%가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수출 같은 경우에서는 한 0.2%가 오르면 수입 물가는 0.6%가 네. 오릅니다. 그만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물류비나 혹은 물가 인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우리나라가 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물류비나 이런 것들도 뭐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뭐 HMM 뭐 실적 그쵸.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백악관에서 뭐 공격하면 네. 또 안 된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봅니다. 백악관이 정말로 이 전쟁을 용인을 할까? 내가 만약에 어떤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을 말하는 건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좀 확산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하락하는데 미국 쪽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시장이 하나의 평가 자료로 되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어떤 그 여당이 주식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와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격돌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에게 더 표를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이든이 자신의 어떤 다른 해리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지지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사는 그런 걸로 좀 이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면요. 15일에 그 네. 전쟁 리스크가 또 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5일이 또 우리나라로 했을 때는 광복절로 하루로 쉬어가잖아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대비를 어떻게 해보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좀 매도가 나왔던 이유가 오늘과 내일을 보면서 투자자분들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네. 또 그래서 15일 날 그거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좀 참여를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쵸. 뭐 그러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지금 시장이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뭐 그러한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은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한번 신용이 털렸잖아요. 네. 그런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이를 봤을 때는 항상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뭐 크게 손실 없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8월 5일 급락 때 내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한 지난 6, 7거래 동안의 상승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락할 때 주식이 없으면 상승할 때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명심하시고요. 내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야 한다는 그러한 것만 욕심만 버린다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안도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포비아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산이 점점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다라고 하면서 아직 사실 상용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멀었죠, 전고체 아직까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확 냈었고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으로도 오늘 정말 강했는데 네. 또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 강했던 종목 중에서 하락 전환한 종목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 포비아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포비아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게 나에게 좀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바로 포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전기차 포비아보다 코리아 주식시장 포비아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기차 포비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전기차만 그런가 아니면 내연기관에서 그런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포비아다 뭐 이렇게 그쵸.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좀 과장됐다기보다는 이 시장에도 뉴스가 없으니까 좀 강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더 전기차가 더 많이 있는 미국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청라 쪽에서의 그 뭐 화재 사실 거기가 제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너무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잘 보시면 일단 전기차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하는 것보다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중국산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국산 거는 괜찮겠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우리나라 배터리에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지금 잘 보시면 의외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2차 전지가 이제는 바닥을 짚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오게 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관련해서는 지금 막 오른 거는 사실 뭐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너무나 시장에 좀 매매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왜냐? 지금 보시면 오늘 화장품 같은 것들 실적 잘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그 좀 매도가 새거 나오고 하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뭐 한농화성 지금 보이는 뭐 한농화성, 유스페셜 케미칼 T 지금 보시면 다 지금 저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 많이 좀 고민스러워 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걱정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벤츠에서도 오늘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는가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수의 기대감을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얻어갈 수도 있다는 점 기회로 오히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잠깐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 크래프톤 깜짝 실적으로 오늘 진짜 환호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화장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화장품 쪽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쪽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또 오늘 교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화장품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 가는 엘프 ETF라고 있어요. 미국의 엘프 ETF라는 게 뭐냐면 그 화장품 관련 ETF인데 그게 좀 최근에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논리가 뭐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가 약간의 어폐가 있다면 미국의 그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화장품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침투한 게 바로 한국 그 가성비 높은 국내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화장품 업계한테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예전에 어떤 그 금리 인하 시기에 했었던 그 소비자들 하락이 이번에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또 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화장품 하락은 그동안 또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수 있는 뭐 PPI 오늘 PPI 내일 뭐 CPI 있는데 그러한 지표에 대한 그러한 좀 방어성 매도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화장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3분기가 좋고 그다음 4분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체적인 화장품을 보는 것보다 종목을 몇 개를 압축해서 보면은 2분기 때 지금 실적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몇 종목, 그다음에 플랫폼주, 그다음에 메이커주, 그리고 이제 미국주 관련주 해가지고 몇 개 제가 추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지금 QR코드 찍어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이영석 멘토와 함께 그냥 고민만 했던 모든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 오늘의 수익 봉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 진짜 잘 나왔고 너무 잘 나왔어요. 하반기에도 기대가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 크래프톤 하면 게임이 딱 한 개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배틀그라운드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잘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리니지는 거의 20년 동안 그거 하나로 끌고 왔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저는 크래프톤이 사실 여러분들이 크래프톤 이번만 잘 나온 줄 아는데요. 4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고 네. 왔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게임주 그냥 이제 위메이드며 컴투스며 이런 종목들 상승했다가 네. 빠진 거 보면서 다시는 내가 정말 게임주를 사면 진짜 성을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뭐 NC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거의 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그렇죠. 그런데 크래프트는 그거와 다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었고 네. 지금 보시면 실적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만 7,07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321억이면 3개월이 60일이면 하루에 50억씩 번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한 2억씩 번 회사가 네. 바로 크래프톤이란 말이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크래프톤을 안 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에 1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에서 15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PER로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PER 20배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20조까지 간다는 걸 전제하에 보시면 한 30%에서 40% 정도니까 지금 30만 원 정도 넘으니까 30%면 40만 원. 그래서 조금 더 주면 45만 원까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매수세가 몰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47%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얘네가 광고비나 이런 것들 썼다 하더라도 한 40%, 약 50%의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이제 서비스하는 지역만 늘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추가적인 수익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PC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모바일 버전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스마트폰 수요자가 보편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또 장비빨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IP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신작,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나 그다음 인조이가 4분기에 나올 예정인데 그거를 게임스컴이라는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 그 축제가 있어요. 8월 21일부터 8월 25일에 있는데 거기서 다크앤 모바일과 인조이를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체험까지 하면서 또 다른 마케팅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크래프톤 사실 저도 믿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실적이 나왔으니 이제 저처럼 믿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실적 그리고 주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네. 크래프톤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아직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목표가 줄 상향이 나왔지만 최고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에도 47만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네. 공모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공모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네. 예전에는 NC소프트가 게임주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그쵸. 하면은 이제는 크래프톤으로 옮겨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강세였지만 사실 거기는 이제 장영국 대표가 뭐 주식을 다 팔기도 네. 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쵸. 하지만 탄탄한 그러니까는 이러한 IP를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공모가까지도 회복을 하고 50만 원이 아마 50 얼마까지가 아마 가장 최고가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게임 현재화나 이런 것들 현지화를 잘 하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얘네들이 머리에서 잘 쓴 게 그 유료화를 굉장히 좀 예전처럼 사실 리니지가 욕을 먹었던 게 이 중에 네. 하나가 너무나 현질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세련된 유료화를 보여주면서 크래프톤이 다른 이전에 있던 1세대 게임사와의 어떤 그 차별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겠다. 유보율을 보시면요. 거의 네. 10,00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개발하고서 그냥 돈 쓸어 담는 것만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좀 그 실적으로 좀 주가도 좀 하방을 막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손익비가 높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크래프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꿈돌이님께서 이 비상장 때부터 갖고 있었던 크래프톤 이제 탈출하는구나 라고 해주셨는데 공모가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결제 서류 올려봤습니다. 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표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뜨실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43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표를 품고 계시는지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자산은 거의 2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와, 보니까 놀라운 게요. 다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리가켄 바이오, HLB, 우리바이오, 셀리드, 수젠텍까지 싹 다 바이오로 들고 계신데 일단 이 중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HLB랑 셀트리온밖에 없고요. 손실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의 손실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연 한번 읽어보니까 과거에 셀트리온이랑 시젠으로 수익을 크게 본 경험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 이외에는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요즘 슬슬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여왕인지 아니면 왕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의 여왕이라고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지금 포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포트를 보면서 전문가님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했었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분은 지금 포트를 봤을 때 지금 시장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셀트리온과 HLB는 예전에 강했던 그 바이오주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리가캠이나 리가캠 같은 경우를 봤을 때가 좀 강한 굉장히 31% 정도 수익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플랫폼으로 지금 시장이 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과거에
바이오와 현재의 바이오 이것을 조금 더 최근에 좀 좋았던 그 플랫폼 주가 더 많았으면 어떨까, 비율이 좀 높았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래도 굉장히 지금 좋은 결과다.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하셨다고 과거에 셀트리온이나 시젠으로 수익을 크게 본 경험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3, 4년 동안은 그동안은 어땠을까? 그러게요.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도 30%나 있다는 거는 네. 추가적인 부분도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크게 고칠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종목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그러면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네. 셀트리온이 또 오늘 이슈가 있는 게 네.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이야기가 또 돌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16일쯤이면 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손실도 가장 크시고 셀트리온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자, 셀트리온 일단 내용 자체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급 채널도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뚫었고요. 그다음에 PBM이라고 해서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내가 만약에 약을 팔려고 하면은 거기에 PBM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어떤 그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삼상 임상 시험 계획서 이런 것까지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업 내의 내용들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합병 이슈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 합병 이슈,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어떤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좀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합병 자체가 사실 그동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한번 지나갔고요. 그리고 제약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튼튼하게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차트 쪽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네. 하면요. 지금 보시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 강하게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약했다라고 하면 또 박스권 하단을 뚫고서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네. 주가를 좀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억, 20억, 그냥 몇십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셀트리온 그냥 추천해서 한 연말까지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요 패턴 지금 보시면 이 하락 공간 요 지금 딱 큰 어떤 컵앤핸들 패턴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기본적으로나 본다 치면 셀트리온은 좀 비중을 더 높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죠. 한 40%까지도 좀 강하게 하셔도 단 좀 이제 그 단기성이 아닌 수익 장기 투자로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셀트리온에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끈끈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계속해서 거의 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그쵸. 많고, 그리고 서정진이라는 그 어떤 막강한 리더십이 네. 있기 때문에 거의 송도는 거의 믿음이 있죠. 그렇죠. 송도는 거의 셀트리온 거의 국가처럼 네. 되기 때문에 여튼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더 최근에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또 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장의 어떤 환경 자체도 셀트리온 쪽으로 좀 오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셀트리온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40%까지 늘려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 포트폴리오의 진단부터 다양한 주식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손실나고 있는 종목 중에 HLB 소폭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기대감 뭐 좋죠. 리보세라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은? HLB가 솔직히 좀 이게 정말 좋긴 한데 네. 예. 물론 저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가는 될 겁니다. 주가는 된다. 된다는 게 주가는 손실을 상승할- 회복할 수 있다는 당연하죠. 거예요. 손실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사실 뭐 HLB, 뭐 리보세라빔이나 뭐 난소암 약효의 뭐 발명성 효과, 뭐 항서제약과의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모든 내용들은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정이 있잖아요. 9월 말과 그쵸. 10월 초에 간암 신약 재승인 서류 준비. 물론 이게 가장 큰 이 종목의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동인이 될 역할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안 빠져요. 지금 보시면 딱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HLB는요, 진양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서정진과 셀트리온의 서정진, 그 다음에 HLB 진양곤이라는 회장의 두 거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된다. 하지만 잘 팔고 나와야 된다. 여기는 그 분할로 만약에 내가 좀 내가 매수가보다 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매도를 하는. 왜냐면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다르게 재무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면서 재무를 본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좀 버틸 만한 네. 그런 것들이 생기려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적으로만 잘 접근을 하시면 크게 손실은 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8월 이후 9월, 10월 이제 점차 다가오면서 이제 FDA의 그 서류 준비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 대비책을 좀 세우면서 만약에 좀 더 올라오면 내가 매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거 딱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하락에 딱 요 중간 단계로 그러네요. 지금 딱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좀 다른 전문가와 좀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HLB를 제가 워낙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 또 HLB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2017년, 18년 네. 그때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오를 때 그때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는 막 주위에서 너무 막 흥분할 때 좀 매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HLB 살펴봤습니다. 기대감 갖고 있는 좀 모멘텀들은 많지만 좀 주식 투자하실 때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등이 나올 때에는 꼭 챙겨가는 전략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지금 ADC 기업 중에서 완전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살펴볼게요.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리가켄바이오의 수익이 진짜 잘 나오고 있죠. 밑에 우리바이오, 셀리드, 수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 탔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도 30%가 넘는 수익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이거는 일단 끝까지 갖고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얼마를 목표가로 잡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네.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된다. 네. 사실 이번 달에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강한 이유가 이번 달에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좀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알테오젠이 리가켄바이오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세요. 네. 예전에는 삼천탕 갔다가 알테오젠 갔다가 리가켄 갔다가 유한양행 갔다가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갔다가 뭐 보르노이 갔다가 뭐 이런 식의 정말 다 뻔히 보이는 그 종목군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리가켄 바이오로 지금 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 8월 11일 어저께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5만 원대에서부터 이거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7, 80% 정도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네.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우리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상승과 하락. 지금 딱 뭐냐면 이것도 커벨핸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주식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다른 어떠한 플랫폼 업체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10만 원 라운드 피겨는 터치할 거고요. 거기에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또 몰려올 것이다. 또 10만 원이 되면 그 한 호가가 올라가는 게 5천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바뀌면서 이제 또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순간적으로 한 20% 정도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2만 원서부터 13, 14만 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분할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아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오히려 돌파 매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금이 30% 있으니까 지금 10%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저는 돌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초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제 포트폴리오가 아닌데도 뿌듯해집니다. 12만 원까지 홀딩해보자. 추가적으로 5%더 담으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 시간이 벌써 42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만큼 마지막 세 종목 묶어서 테마단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수혜주로 볼 수 있고 셀리드랑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쪽이 살짝 꺾였더라고요.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이 세 가지 종목 어떻게 들고 가보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3일선과 5일선 타고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21선 깨질 때까지 한번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해리스와 트럼프와의 어떤 그 일정이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봤을 때 정책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바이든과 트럼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어떤 그 비방이나 이런 것들로 좀 그 대선을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민주당과 트럼프라는 이러한 정책 대결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마 관련 합법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주로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고점에서의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조금 더 5% 비중은 한번 끌고 가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셀리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오늘 거래 정지예요. 사실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뭐 독자적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그쵸. 플랫폼 기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여튼간에 좋은 거다. 그래서 좋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런데 정지된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이틀 동안에 또 한 번 그 발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잘 파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저는 매매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단기 트레이딩도 좀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거 본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도 그쵸.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9,000원대에 셀리드를 샀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셀리드 같은 경우는 뭐 끌고 갈 종목이 아닌 어떤 그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가져온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셀리드, 즉 정지된 종목의 특징이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하게 위아래 반등을 하고 하니까 좀 반등 나올 때 한 10% 이상에서는 그냥 나는 여기서 딱 먹겠다라고 딱 나오시면 깔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지금 한 7월 3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 4주차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그 시기가 이제 3, 4주차에 그쵸. 접어들었고, 네. 그리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그냥 한번 왔다 가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코로나가 맞아요. 좀 많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인식의 단계에서 이제는 확신의 단계로 왔는데 주식은요, 확신의 단계에 왔을 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기대감이고 기대감과 어떤 의문점이 있는 구간이고 이제 확신이 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발산이 일어나니까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천천히 이제 매도하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잘 팔고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사고 날 때 매수를 해줄 때 우리는 팔고 나와야지만 어떤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같이 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투자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수젠텍 같은 경우 차트를 봤을 때는요. 지금 아직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더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윗구간까지 일단은 요 구간까지는 반등을 가능하니까 10,000원, 1,000원, 10,000원 그 후반, 11,000원, 12,000원 그 구간 내에서는 매도가 가능하다. 물론 이 구간까지 작년 2022년 12월 고점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꼭지에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간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 구간에서는 내가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고 나온다라고 해야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멘토께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좀 강한 종목들, 좀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을 발굴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은 스페코 같은 종목 한 2자릿수 이상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찌 보면 상한가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떠한 그 변동성 때문에 좀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상승할 때, 발산할 때 깔끔하게 매도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을 바꿔야 수익이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조스바 단기 전략 굉장히 무섭죠. 그만큼 이 시장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봤을 때는요, 어떤 종목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종목이 아니라요. 바로 일단 상한가 가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수급이 몰려야 된다. 그만큼 시장에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매수의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급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내가 이 종목 상한가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이 종목을 올려야 될 만한 무언가의 어떤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이 이 조스바의 그 종목의 어떤 요건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그 개인들, 즉 투자자들의 참여자의 어떤 심리적인 선에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즉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의 구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싸게 들어가서 좀 비싸게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조스바 개요는 종목당 수익률로 봤을 때 최소 한 10%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전하게 10%지만 만약에 우리가 10%의 그러한 구간들을 채울 때는요, 항상 발산이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스페코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10%만 먹었지만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이상 더 오르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승률 같은 경우에서는 약 90%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MDD라 그래서 이제 맥스 다운 드루, 그래서 최대 손실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걸 보는데, 저는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손절 라인 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거는 진짜 매도를 하자, 혹은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매도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요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저의 어떤 역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기간이고 단기 수익인데 평균 일주일, 빠르면 뭐 하루 하면 당일날도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일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길게까지는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산업 같은 경우가 제가 6월 14일 날 이 종목을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이 종목을 바로 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수가에 그 종목이 오지는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몇 종목 어디 그랬냐면, 오늘 그리드 위즈를 제가 사실 오전에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했던 그 종목에 대한 그 매수가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제시한 매수가는 한 9거래일 동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거 한번 볼게요. 6월 14일 사조산업을 제가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 매도 타점을 드렸는데, 매수일은 6월 17일이었고요. 그리고 매도일은 6월 17일.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14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매수일이 그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익이 났고, 최대, 여기서는 제가 딱 매도 타점은 무조건 10%입니다. 하지만 최대 23%까지 수익이 났던 경우고요. 6월 18일 날 노브랜드는 그 다음 날 바로 오전에 저희
매수한 타점을 터치하고 나서 바로 10%였는데 이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날 풍원정밀도 마찬가지였고 경창산업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6일 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8월 9일 8월 6일 날 제시했지만 매수일은 9일 날 13일. 그래서 이게 좀 금요일 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3일에 걸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코 오늘 4,400원 저희가 터치를 말씀드렸고 매도 타점은 4,800원까지 했지만 오늘 거의 뭐 한 20%까지 18%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그 손익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초산업 같은 경우가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 상한가를 했는데 지금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이 부분을 그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 윗단에서 이 선 윗단이 매수의 타점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타점이 매도의 타점의 손절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승과 하락을 봤을 때 분명히 손익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손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매할 만한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터치를 하고서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 자, 한번 그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그 상한가 종목을 하시는 분들, 상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따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시초가에 매도를 하면서 매도가 좀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을 터치를 하고서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며칠입니까? 아침 오전에 해서 11시 반, 12시에 딱 해결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10% 여기가 23%까지 수익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어떤 가성비 높은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브랜드 마찬가지입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상한가, 그다음에 그 터치 상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정말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싸게 사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짧지만요. 한 4, 5% 정도 하락을 하고서 터치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합만 가더라도 한 5, 6%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서 아마 잘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전하게 10%. 딴 돈의 반만 가져가는 것처럼 반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물론 조금 더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2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코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수익권은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500억 거래대금 500억 이상이잖아요. 거래대금이 1,650억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이 구간에 들어가면서 제가 언급드린 게 있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시장의 하락은 바로 이 전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8월 13일이나 8월 15일 그 근방에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저께 어저께 오늘 우리가 충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급등 종목을 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지만 항상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두 부분은 좀 이렇게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항상 빠르게 수익 나는 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싸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를 먹었어야지 라고 하겠지만 이 구간의 변동성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는 딱 그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딱 눌린 구간이 여기서 한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눌린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 여기서 1차 매도, 2차 매도까지 한다고 하면은 10에서 19%까지 상승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제가 가려놨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도 지금 한 조금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만큼 내일이 기대되고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손절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반만 벌써 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50%는 좀 채워드리면서 어려운 시장 제가 잘 여러분들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멘토에게 주식 전략까지 꼼꼼히 배워봤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진단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 이대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